이 72시간이라는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영화예요. 6.25 전쟁사를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렇지. 6.25 전쟁이 한국의 북한 침략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잠깐 영상 보셨을 때 보면 평화로운 북한의 어떤 농토에 갑자기 남한이나 이제 미군이 투여한 폭탄이 터지면서 6.25가 발발한 것 같은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걸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1994년도에 다 정리가 됐어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시 러시아에 가서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옐친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뭘 공개했냐면 6.25는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그 문서를 공개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그거로 게임 끝났어요. 김일성과 박헌영이 남로당을 이끌던 박헌영이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요. 남침을 할 거니까 군사 지원을 해달라. 거기서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무기를 주겠다라고 허락을 해요. 이게 1950년 3월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 1950년 6월 23일까지 38선 부근의 모든 사단들에게 남침 준비 태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치고 내려가는데 만약 북한의 그 주장대로 우리가 치고 올라갔다고 하면은 만약에 아무리 당나라 군대라고 하더라도 치고 우리가 올라갔는데 선빵을 날렸는데 3일 만에 수도가 점령이 돼요. 갑자기 수도가.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온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영화를 딱 보다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짝 침공하는 쪽에서 한참 가다가 어느 순간에 못 가요. 이제 공세 종말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팔려가지고 3일 만에 수도를 점령당한다? 지들이 생각해도 말이 좀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냐면 국군의 화력이 막강한 거로 나타나요. 사실 그때 국군이라는 게 사실 소총밖에 없었거든요. 그 대전차 무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국군이 이미 탱크를 갖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막포 쏘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이 몰고 오는 탱크를 보고 세상에 태어나서 탱크라는 물건을 처음 본 거예요. 그게 T-3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국군의 화력이 굉장히 막강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국군 화력이라는 게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오는 탱크가 대부분 남한 탱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딱 6.25 딱 났을 때 그날 뭐였냐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서울 시내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뭐냐면 휴가 중인 장병들은 반드시 부대로 복귀하라 이런 게 나왔거든. 지금 침공하는 군대에서 장병들은 휴가를 보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72시간을 보게 되면 정말 논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북한에서는 말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아무런 그 정보가 유입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그대로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에 나가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하면서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다음엔 이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맞아요. 거짓인지 모른단 말이죠. 저는 그 6.25 전쟁하면 제가 국정원에 들어와서 또 싸웠던 게 뭐였냐면 그럼 수령님이 자기 육성음 그대로 라디오에서 말한 건 뭐냐?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혁명 역사에 뭐가 있냐면 6월 26일에 김일성이 시종연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람 잘못 보았어. 미국 놈들에게 뭐 조선 사람의 번때를 보여야 합니다. 보여줘야 육성이 있어요, 네. 녹음한 육성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발표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매력있던 이승만 개라정부의 군대는 6월 25일에 38선 미국 전 지역에 걸쳐 전면적으로 진정을 개시하였습니다. 용감한 공화국 정비자는 이승만 개라정부 군대의 진공을 사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났으니까 우리도 같이 불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선민족을 우습게 보고 니네가 우리를 떠쳐들어왔냐.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목표가 뭡니까? 꿈이 뭐야 하면 장군님을 왜 총폭탄이 돼가지고 백악관 무너뜨리고 맨날 미국놈 쫓아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은 역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교화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아니 그런데 평소에 핵 개발만으로도 사실 바쁜 김정은이 갑자기 영화 제작까지 뛰어들었잖아요. 그러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 김정일이 그 영화를 굉장히 광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최근 이 김정은이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 그 엘리트들 사이에서 민심 위반을 느끼고 있다라는 위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심이 좀 떨어졌다. 이게 왜 모르겠어요. 맞아요. 김정은이 아무리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아 이게 예전만 못한데 이 느낌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북한 전국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김정은도 다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청년들과 심지어 류현 대사님 같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북한의 엘리트 기득권들도 몰래 대한민국 드라마, 대한민국 영화, 미국 할리우드 영화, 미국 팝송 듣는다는 걸 김정은이 왜 모르겠습니까? 김정은도 젊었을 때 헐리우드 영화랑 팝송 엄청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봐요. 한국 드라마도 볼걸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72시간 같은 딱 그 선전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적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만족감도 주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어딘가에 피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 느낌으로 주민들을 좀 하나 되게 만들 법한 그런 무언가가 김정은에겐 절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김정은이 이 같은 나름 북한판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영화의 장면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할 만한 장면을 일부러 막 심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들어 있던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기습 공격으로 눈앞에서 포탄을 맞아서 가족을 잃어버린 장면. 그리고 무방비하게 있던 북한 병원에 포탄이 떨어져서 이 어린 아이들과 환자들이 사망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일부러 이제 삽입을 해놨다라는 거죠. 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데서 가장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 외부에 족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내부가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당 독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개인의 자유 인권을 다 침해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걸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것은 다 미국과 남선 괴뢰 도당 때문이야. 쟤네들이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못 먹고 못 살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아사자가 생겨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로 족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그쪽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뭘 조장하냐면 우리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핵을 가지는 길만이 이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교양 계속 하는 거죠.